안녕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 삼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윤석열 정권의 밀월관계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100년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결정은 비용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산업상 및 정부기구, NGO 전문가들은 전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지층 주입, 해양 투기 등 5가지의 처리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도쿄전력은 349억엔 약 3,383억 원의 비용이 드는 전기 방출이나 2,431억엔 우리 돈으로 약 2조 3,568억 원이 소요되는 지하 매립 방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34억엔 약 330억 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를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바다에 버리려는 이유는 그 방법이 깨끗하고 안전해서가 아니라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도쿄전력은 이윤축을 목적으로 한 민간 사업기관입니다. 이 비용을 100배나 줄일 수 있다면 효율과 경영, 기업 이익 측면에서 자본의 선택지는 자명합니다. 자본의 너무나도 당연한 사적인 이윤 추구 앞에 환경과 생명권은 줄여야 할 비용에 불과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본에 의한 환경 지향이 정치를 통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점입니다. 정치가 자본의 탐욕적 인출을 규제하고 제어하지 못할 때, 정치가 자본의 이익과 결탁할 때 벌어지는 참극의 실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된 바탕에는 군부와 결탁한 미쓰비시 그룹 등 독점 자본이 있었다는 점이 새삼 상기되는 대목입니다. IAEA 국제력 원자력 기구와 미국도 찬성하는데 오염수 해양 투기가 무슨 문제가 있냐? 라는 현 정권과 보수 언론의 태도도 들여봐야겠습니다. IAEA는 미국이 최대 주주이며 일본이 세 번째로 많은 자금을 대고 있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IAEA가 겉으로 보기에 유엔 산하기구 또는 전문가인 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세계 원전업계 및 원전 이용 국가들의 이익단체입니다. IAEA는 핵무기의 통제도 하지만 설립 목적 자체는 핵의 평화로운 사용을 장려하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 촉진하는 것입니다. 원전 산업 즉 자본의 이해관계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국제 원전 마피아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이미 IAEA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해양 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폭발사고 4년 만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권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단체가 지금 세계를 대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의 희극입니다. IAEA의 검증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수 처리 절차와 방법, 결과를 검증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크다는 점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7월 4일 발표되는데 문제 없음의 결론은 눈 감고 봐도 보이는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 생산국이며 재활용 관련 법조차 없어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지 않아 전 세계 쓰레기 배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환경 최악국입니다. 미국의 찬성 입장은 외려 오염수 위험성의 적신호일 뿐이지 결코 안정성의 어떤 담보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설적이지만 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1년 당시 제주도지사 시절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원자력 기구도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모의하다면 왜 일본 국내에 투기하거나 농업 공업 용수로 쓰지 않느냐.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에 반대하며 내세운 지적인데요. 오염수 투기 반대의 본질적 근거로 국내에서도 당연히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가 우려해서 현실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보다 더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검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는 8월부터 오염수 투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전력이 2020년 12월에 내놓은 자체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안정성 문제에 치명적인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64종의 방사성 핵종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알프스의 여과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없는 탄소 14와 3중수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 정치를 거쳤다고 하지만 방사성 물질 중 스트론튬 90은 기준치의 최대 14,000배, 3중수소는 40배, 세슘 137은 9배까지 검출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그런 방사능 오염수라고 해도 희석해 바닷물에 투기하면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만들 수 있어 마치 문제될 것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희석하고 기준치 이하로 하더라도 방출되는 방사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토통신 보도에 따르더라도 지난 5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인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였다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당연히 오염수의 처리 방법과 관련해 골머리를 썼거나 국제적 비난을 받을 이유 없이 자국 내 강물에 그냥 흘려보내거나 공업 또는 농업용수로 재활용했을 테죠. 지하 1km 이상 해저 터널을 뚫고 굳이 바다로 흘려보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비용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 문제가 본질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앞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자국 내에 투기하는 것보다 안정성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 투기로 희석되는 것은 방사능 핵종이 아니라 안정성 문제입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투기를 보면 일제 관동군 산하 731 부대가 1932년에서 1942년 사이 중국 북동부 해룡 장성 일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악몽을 상기할 수 없는데요. 731 부대는 인간을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로 부르며 해부 실험, 냉동 실험은 물론 탄저균 등 치명적인 세균을 활용한 생화학 무기 개발 시험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국제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인 국제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 런던 협약뿐 아니라 유엔 해양법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1990년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를 통해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보다 실효성 있고 강화된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요. 의정서는 해양시설 기타 인근 해양 구조물의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해저 터널 해양 인공 구조물에서 오염수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런던 협약 의정서 위반입니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정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규정한 조항에도 위배됩니다. 이 항의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명백히 유엔 협정을 위반한 국제범죄이자 반인륜 행위입니다. 윤 정권과 보수 언론의 낯뜨거운 행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행태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더욱 황당무계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의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사인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 3중 수소 희석 후 바다로 방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대가 83.8%로 나왔고 찬성은 11.9%에 불과합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며 오염수 투기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된 거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운전에 들어간 6월 10일 이후 일주일 사이 천일염 품절 사태와 함께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에 아랑곳 없이 지난 6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에 앞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티몰라노 수산물 시장으로 달려가 회먹방을 찍더니 오염수 투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일본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단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상들의 지지 성명을 끌어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선뜻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전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굳이 일본 편을 들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정부 여당만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일일 브리핑까지 해가며 핵오염수 안전과 투기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벌성스러운 모양새입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달 26일 일일 브리핑을 자청해 투기 결정 자체를 되돌리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아예 대놓고 일본 정부 입장과 똑같이 투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태극기를 일장기로 바꾸고 일본 정부의 일일 브리핑이라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왜이토록 국민 반대가 크고 인기도 없고 정치적 득실도 별로 없어 보이는 오염수 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보다 더 앞장서 찬성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현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똑같다. 다만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서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발언한 바 있는데요.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의 말을 풀이하면 투기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 입장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 국제정치 상황과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는 변명입니다. 현실 국제정치 상황이란 미국 일본 패권주의 질서가 붕괴되고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G2 또는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하는 미일 한 삼각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상황을 일컬으며 국익은 여기에 편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북한은 대화와 통일의 상대방이 아니라 주적일 뿐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은 이른바 종북세력 또는 공산주의 신봉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과 수구 세력이 60, 70년대 박정희 시대 즉 냉전시대의 반공 멸공주의로 회귀하여 일본의 어릿광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희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광해왕이 된 남자란 영화에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훈구파, 수구파 정치인들은 명예에 대한 시대가 곧 국익이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영화 속 광해군의 명대사가 세간에 많이 회자되는 데 되었는데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그대들이 말하는 시대에 나에겐 시대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100곱절 1000곱절 더 귀하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국익인지, 그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다 내줘야 한다는 것인지. 이상입니다.